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점 마수 강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지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1904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1900포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시장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여기에 그리스 위기가 다시 악재작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장중에 전해지면서 투심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열흘간의 상승 랠리를 멈추고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료 업종이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여전히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뒷면에 보면은 연일도 신저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장,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요점 마수 101번째 공방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5위부터 1위까지 정리했는데요. 먼저 5위부터 확인하시죠. LG그룹이 성과 보상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인재 확보를 위해 성과 보상을 강화하라는 특명을 내린 지 약 한 달여 만에 새 성과 보상 시스템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인화를 중시하는 LG그룹이지만 직원 간 차등을 감수하더라도 인재를 잡아야 1등을 잡을 수 있다는 빈박감이 성과급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공항 테마주 영진 인프라에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이 요즘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대선이 코앞에 닥치자 정치권에서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신공항 관련 발언을 자제한 데다가 내년에 예정됐던 공항 수요 조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되자 호재성 재료가 증발했기 때문인데요. 한 투자자는 공항이 어딘가로 들어설 것이라는 심리가 수급을 밀어올려 그동안 버텼지만 이제 사실상 신공항 테마는 날아간 것 같다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간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과 HTC가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중단하고 10년간의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애플 간에도 이 같은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스탠 엣지의 한 애널리스트는 애플과 HTC 간에 체결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플이 보유 중인 막대한 특허권을 감안하면 라이선스 수수료를 전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것은 애플에게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이 모멘텀 부재로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지수 나흘째 하락하면서 188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 지수는 열흘간의 상승 랠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재정절벽 불안감과 3일 앞으로 다가온 그리스의 국채 만기 상환 여부로 관망 심리가 이어지면서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른바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식과 부동산을 내다 팔려는 미국의 자산가들도 분주해졌습니다. 내년에 자본 이득세율이 현재 15%에서 25%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거래를 성사시켜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CNBC는 내년부터 자본이득세와 배당세 등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산을 올해 안에 처분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랭킹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강병욱 교수의 화제 비평이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가운데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비중이 최근 7분기 중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실적 부진이 예상보다 아주 컸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국내외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말이 될 겁니다.
모쪼록 시장의 기대에 맞춰서 4분기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기업 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때 직원들에게 우리 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기업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의 사내기금 출연금 사용 한도가 80%까지 확대되는데요. 이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 사주제도는 기업 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 주식 물량의 20%를 자사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해서 직원들에게 재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기업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면서 우리 사주 물량이 전량 인수되지 않으면 직원들까지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퍼져서 청약률 감소 또 주가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사용자들이 우리 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폐해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OECD가 측정하는 경기 선행지수에서 우리나라가 6개월 연속 100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OECD에 따르면 한국의 9월 경기 선행지수는 100.46으로 전월의 100.41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자, 우리의 경기 지표가 잘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발표되는 지표와 체감 경기가 다른 것은 역시 아직도 소수의 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골고루 따뜻해지는 세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리스 구제금융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유로존은 13일까지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의 방안을 논의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자인 독일이 구제금융의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빚으로 어려운 집안에 또 빚을 내게 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전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이 근본적인 해결은 그리스가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 것인데요. 그 방법을 빨리 찾아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였습니다. 네, 증시 화두를 놓고 본격 공방을 벌이는 갑론을박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리치인베스트먼트 신경 대표, CK증권 트레이딩센터 한찬덕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요.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수급 주체도 없고 그리고 또 악재들은 계속 쌓이고 그런 상황인데요. 두 분 어떻습니까? 당분간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신 대표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바닥을 찍었거나 아니면은 내일 바닥이 나올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 근래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바닥은 좀 나오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대표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세요? 뭐 약세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어때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원래 대외 여건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지금처럼 수급이 안 좋은데 대외 여건들도 많이 불안해서 약세장이 조금 더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분의 간단한 시황 전망 살펴봤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갑론을박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연일 신고가를 치는 종목이 있고 또 신저가를 치는 종목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종목들의 양권색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종목을 또 어떤 전략 가지고 접근해 줄 것인지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갑론을박 주제는 가는 말에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낙폭과대주에 탈 것이냐, 어디에다 베팅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신 대표께서는 신저가와 신고가가 공존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종목을 따라가는 게 더 나을까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지금 시장에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위쪽에 저항 라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찬덕 대표님은 예.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에 좀 공략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떤 의미이신가요? 뭐 약간 중론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너무 고점 찍은 종목들은 리스크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실적들 좋아지고 막 이제 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리스크 없이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막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자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종목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쟁점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신고가, 신저가, 양극화의 원인을 먼저 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뭐 반대로 지수보다 이제 더 밀리는 그런 종목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경계선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그 시장 양극화 나타나는 원인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수급 때문에 그렇게 양극화가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때문에. 예, 한 그렇습니다. 대표께서는요? 실적이죠. 뭐 지금 현재 실적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실적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수급이 이제 따라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신경 대표님 이 신고가와 신저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원인으로 수급을 꼽아주셨는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 주식시장 장세를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주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돈의 어떤 흐름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주가의 시세를 만드는 그런 유동성 장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근래에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기관들, 특히 투신권들이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종목을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어느 한쪽 종목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어떤 거래 행태에서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신저가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기관들 쪽에 특히 투신권들의 어떤 거래하는 행태가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은 그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같이 내동매매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외국인들도 요새 조금 빠르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특히 그렇게 내동매매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제가 종목들을 하나씩 한번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신저가를 만든 종목, 4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저가가 나왔던 그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현대중공업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오늘 기관들 쪽에서 매도를 되게 많이 하면서 현대중공업이 한 2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하나씩 보면 호남석유나 아니면은 GS건설 최근 근래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신고가 제일 대표적인 부분을 롯데상강을 저는 꼽을 수 있겠는데 롯데상강 같은 경우에 뭐 75만 8천 원 오늘 종가로 위쪽 신고가를 내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쪽 그 오리온 쪽, 오리온도 지금 110만 원을 지금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근래에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이었죠. 제약 관련된 종목인데 종근당을 보면은 원래 대장은 한미약품이지만 종근당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종근당도 오늘은 좀 비록 약간의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뭐 저쪽 코스닥 종목 쪽에서는 뭐 게임빌이나 아니면은 파트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쉬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 국면에서 기관들 특히 투신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당분간 위쪽으로 발빠르게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계속적으로 위쪽 상승 쪽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당분간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신경 대표님은 이 수급을 꼽아주셨는데 한찬덕 대표님은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예. 달라진다고 보시는 거죠?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 것인가를 사실 뭐 뺑뺑이 돌려서 찍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게 마련인데 그 기준이 아무래도 실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현대중공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재무제표 보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011년도에 저 53조 정도 나왔고요. 반기 27조 나왔으니까 실제로 매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었죠. 5.9% 늘었는데 영업이익을 보면 반토막 나 있거든요. 마이너스 51.6% 돼 있죠. 여기 뭐냐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익이 남는 수주를 못하고 장사를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업황이 나빠지다 보니까 주가도 반토막이 나고 신저가를 경신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반대지 않습니까? 지금 재무제표 한번 더 열어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21%가 늘었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3%가 지금 늘었죠. 87.7%네요. 정확히 이렇게 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데도 주가가 하나도 안 밀리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 실적이 기준이 돼갖고 수급이 이제 쏠린다고 봐야 되니까 그 수급이 뭐 겉으로 봐서 이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수급이 결정되는 기준이 실적에 있기 때문에 실적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적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실적 전망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뭐 어닝스 프라이즈급이었거든요. 굉장히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 흐름이 안 좋냐고 하면 내년 흐름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걱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연비 관련된 이야기들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뭐 그 시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해외에서는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들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장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전망들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을 기준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니까 실적을 따져보자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종목들 좀 담아야 되는지 종목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신 대표께서는 이제 모두 말씀하실 때 예. 달리는 말에 올라타보자. 예, 그렇습니다. 그 100%다 집어넣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접촉을 좀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대형 종목들에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다들 현금으로 어떤 종목을 사자 그래도 살 돈이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 이 종목은 일단 보유를 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정 부분 그중에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매수 배팅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다시 말해서 바벨 전략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쪽은 좀 민감주 쪽으로 좀 채워놓고 한쪽은 좀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채우면서 균형감 있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비중을 보면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 한 50%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신고가 내는 종목들 쪽으로 돌아가면서 좀 배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근래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그 회사들이 결코 나쁜 회사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을 50%를 가지고 가시면서 양쪽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해 나가는 그런 바벨 전략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종목을 가지고 좀 설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오늘 현대중공업이 20만 원 종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자리에서 단기 바닥은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20만 원 근처면은 일단 뭐 저가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들어가도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약간 8만 5천 원 정도 라인이면 그 자리에서부터는 비중을 채워 들어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여 나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약 관련된 종목은 좀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주들 뭐 옛날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 좋은 종목들 많은데 시장에서 대장 종목은 역시 한미약품이고요. 그 외적으로 뭐 전통 제약주들 뭐 그 삼진제약이나 아니면은 부광약품 이런 종목들도 더불어서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쪽에 게임빌이 어저께 신고가 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빌 쪽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 관련된 부분에 SM 이런 종목을 좀 더불어서 같이 보신다 그러면 좋은 전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찬덕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신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대형주는 지난주에 이제 관망하는 차원에서 저점 매수 정도 한번 보자 했다가 그 장이 좀 바뀌는 거 보고 실제로 지난 주말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다 비워버렸거든요. 비우고 지금 중소형 개별주 정도만 그것도 이제 종목이 슬림해져갖고 몇 종목 정도만 간신히 움직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소형 개별주 종목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고를 거냐는 저 멜파스 차트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리스크가 크니까 지금 단기로 보면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조정을 거쳤다는 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크게 놓고 보면 실제로 깊은 조정이 한번 나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렇게 선조정을 거친 다음에 살아나는 종목들에 들어가자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단기로 그 박스권 상단을 살짝 돌파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제법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지금 그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막 그 이평선 밀집한 상태에서 이평선들 돌파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 참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자는 생각이고 그 우리가 지금 종목들 고를 때도 지금 신고가 경신해갖고 시세가 날대로 난 종목들은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커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선조정 거친 종목들, 그러니까 절충을 좀 해가지고 선조정 거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 조명을 막 받기 시작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들어가는 게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전략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쟁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인데요. 신고가 종목들이 대부분 각계약진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지수 개전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분간 지수 흐름보다는 종목군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더 유효할지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먼저 신 대표께서는요? 저는 지수 종목 두 개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한 대표께서는요? 저는 일단 종목을 보자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수 관련해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큰 유동성 흐름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기관 쪽은 펀드 환매 때문에 어렵고 또 개인들은 또 개인들대로 지금 특별한 자금 여력이 없다고 봐야 되니까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 그 외인들의 유동성 공급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보면 이제 환율을 봐야 되는데 예, 그 환율 얘기는 방향이 잠깐 예. 이따가 하도록 하죠. 네. 예. 네, 그럼 먼저 신경 대표님, 네. 이 지수와 종목을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구체적인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따져서요,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에 갇혔다. 그랬을 경우에 개별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본격적으로 상방적으로 턴해서 위쪽 상승으로 움직여 나갈 때는 대형주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개별 종목이건 대형주건 전부 다 하락한다라고 보는 게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흐름의 움직임이 아래쪽 하단 부위로 깨지 않는 부분을 꼭 좀 확인을 한번 하면서 움직여야 되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주와 그다음에 중소형 개별주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요번에 바닥이 어느 자리에서 나올지는 뭐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 턴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으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같이 동반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수가 가지 못하면 종목도 갈 수 없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자, 한 대표께서는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해보자 그런 말씀이신데요. 일단 그 지수를 들어올릴 만한 여건이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유동성 모습은 그 해외발 유동성이 지금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올릴 만한 상황인가는 그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보면 그리스가 지금 뭐 재원이 고갈돼갖고 뭐 금요일까지가 뭐 디폴트 시한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행 배당 세월이 한 15% 정도 되는데 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뭐 25%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부자들이 지금 주식하고 부동산들을 지금 많이 매각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국 다우지수도 지금 좋은 모습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면은 지금 당장 그 지수를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수의 그 상방 움직임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종목들 보고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고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 저 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왕창 꺾여버리면 코스닥도 무사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이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조심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지도 않을 대형주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크다는 생각이니까 종목을 조금 좀 줄이신 다음에 그 좀 가볍게 대응하시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종목 전략 여쭤볼 텐데요. 이 신저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반등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신고가 종목은 더 가지 않을까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신경 대표님, 지금이라도 버리거나 또 사야 할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버려야 될 종목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 근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지금 뭐 너무나 많이 물려갖고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위치 뭐 이런 부분의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지금 손절에 대한 의미는 전혀 없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그 종목은 일단 보유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는 제가 보기에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이 지금 바닥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내일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반등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종목에 대해서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여 나가는 종목군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지주회사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요. IT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있어서는 지금 모바일 게임과 그다음에 엔터테인 관련된 종목이 아주 굉장히 좀 좋게 움직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장중에 온라인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네. 그때 추천드린 종목 두 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하나는 주식회사 하나입니다.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니고 단기 관점으로 일단은 접근이 들어갔는데요. 한화 차트를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근래에 뭐 지주회사들 움직임이 되게 좋습니다. SK나 아니면은 효성도 지금 바닥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화의 움직임도 일단 뭐 위쪽으로 내일부터라도 33,000원 있는 자리 위쪽에서 본격적으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이 추세로 올라가면은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닥 종목 중에 SM을 오늘 제가 장중에 좀 추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SM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69,000원을 종가 마무리하면서 최근 근래에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러면서 종가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래소에서는 지주회사들, 그다음에 IT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엔터테인, 그다음에 저쪽 모바일 게임 쪽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한화와 CJ, SK하이닉스, 게임빌, SM 등 관심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한 대표께서는 뭐 버려야 할 종목, 또 가지고 갈 될 종목 어떻습니까? 그 대형주 중에서 이제 신저가 경신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는 이미 늦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팔을 거면 진작에 팔았어야지. 지금 파는 거는 조금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라서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요거는 저도 신 대표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만약에 반등하는 국면이 온다고 하면 그 결국 낙폭 과대인 종목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갔던 종목들이 다시 이제 탄력을 받고 움직이는 모습들 나오기 쉽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 중에서 신저가 나와 있는 종목을 지금 팔았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 흐름이 바뀌는 흐름이 쭉 나와버리면 진짜 다시 못 사거든요. 못 사는 상태에서 손실이 확정이 돼버리니까 요거는 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나와 있는 종목도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밸류에이션 따져보면 과연 그만한가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되니까 이것도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충을 해가지고 선조정 받은 종목 중에서 이제 찾자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환율 차트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이번 달 초에도 그런 이야기, 환율 뭐 무슨 특집처럼 환율 이야기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요 정체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1,100원 정도에서 정체될 거라고 봤는데 10원 정도 떨어진 1,090원 자리에서 지금 거의 뭐 보름 이상 계속 정체되는 모습인데, 이 상태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지금 방향이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추세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오바마 정부가 양적 완화를 지지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재정 절벽 이야기 나오고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안전자산 선호 연속 나오면서 달러 강세 이쪽으로도 또 시장의 포커스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환율이 방향을 전혀 못 잡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금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니고 사실은 좀 어정쩡한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조금씩 그 하방을 준비하는 모습들이라든가 최근 뭐 4일 연속 그 물량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 5억에 불과했습니다만은 계속 매도 나오는 모습들을 좋게만은 볼 수 없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외국인 투자자라도 환차익 같은 것들이 만약에 좀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확정을 짓고 가고 싶은 자리이기도 해서 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신저가 나와 있는 종목을 지금 파기 늦었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신고가 있는 종목들, 요것도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이제 막 움직이는 종목들, 특히 IT 쪽에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가 많이 안 났다고 보고, 그리고 실적 전망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중점적으로 찾아본다고 하면 좋은 종목들이 좀 찾아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모시고 감독을 살펴봤는데요. 잠시 좀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예. 잠시 쉬어가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야간 산책이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 네,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또 매매 전략을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 가문의 귀환 보고 오셨는데요. 가문의 영광이 처음에 제작된 이후에 4편까지 나오고, 그리고 10년 만에 한 5번째 나온 네. 그런 영화죠. 네, 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명문대 출신의 대서를 사위로 받아들인 이 조폭 가문이 나중에는 이 대서를 쫓아내기 위해서 모략을 꾸민다는 내용인데요. 10년 만에 나온 이 가문의 영광 소편인데 흥행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식시장에도 지금 10일간의 랠리를 오늘 마감한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을 좀 받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한 대표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코스닥 시장 어떻습니까? 이게 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인지 어때요? 그 일단 코스닥 시장의 그 오늘 조정 같은 경우를 이제 추세적인 하락으로 보려고 하면 그 코스피 시장의 하락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코스피 시장이 꺾이고, 그리고 그동안 선방의 어떤 코스닥 시장이 꺾이는 흐름인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하락이 더 나온다고 하면 시장이 이제 같이 무너지는 그림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숨고르기 조정으로 보려고 하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숨고르기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전에 보통 대형주들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숨고르기 정도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 바로 이제 극적인 반등으로 돌아설 만큼 해외 여건들이 좀 양호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도 일정 부분 염두에 두고 조금 보수적으로 배팅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신 대표께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요? 저는 당연히 숨고르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바닥권에서 올해 맨 바닥에서 제일 먼저 튀어 올라갈 때 움직였던 종목이 모바일 게임 관련된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엔터테인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 그 게임빌 같은 종목, 그 모바일 게임 관련된 종목들 보면 게임빌이 어저께 신고가를 냈었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SM이 오늘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대장은 죽지 않았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코스닥 시장의 조정은 당연히 숨고르기 조정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코스닥 시장의 테마주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마별로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찬적 대표님 들어볼까요? 일단 전자결제주 같은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그 KG 이니시스가 있는데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주식 그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이게 11,000원짜리거든요. 제2회가 15,000원 훌쩍 넘으니까 40%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뉴스 흐름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전자결제주가 유망하긴 한데요. 비중을 너무 많이 실고하는 건 좀 많이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뉴스 흐름에 따라서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그 뉴스 흐름이나 그다음에 그 업계 동향들, 뭐 업황 여기에 관해서 뭐
계속 뉴스로 가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고점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나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상승이 더 나오려고 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밑을 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한 사이클 정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고 지금 그나마 유망한 건 스마트폰 부품주 요 실적 모멘텀이 아직 주가에 완전히 반영이 안 된 주식들 좀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 많이 또 유망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그 디스플레이 업체인 그 일본의 샤프라든가 파나소닉 같은 업체들이 지금 그 몰락하려는 조짐들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가 있던 그 수요나 수급들이 우리나라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 쪽으로 좀 옮겨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계속 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업황을 나쁘게 보기 좀 어렵다. 이래서 디스플레이 쪽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여전히 괜찮게 보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신 대표께서는 어때요?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결제, 모바일 게임, 스마트 부품, 엔터 예, 각 부분별로 한번 좀 의견 좀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 대표님하고는 반대 의견입니다. 저는 이제 코스닥 쪽을 볼 때 문화 트렌드의 어떤 변화를 먼저 읽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0년도 코스닥 시장이 날아다닐 때 그때 인터넷이 도입이 되면서 IMT 2000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 IT 관련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으로 움직여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부 다 무선 인터넷 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지금 보면 어떤 문화 트렌드에 지금 변화가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그 엔터테인 관련된 부분, K-팝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엔터테인 쪽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이 어떤 사회 문화를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꿔놓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분에 핸드폰 부품에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게임에 관련된 부분도 모바일 게임 쪽으로 전환돼서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종목들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는 전자결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중심축에 좀 서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종목들을 하나씩만 좀 먼저 찍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어드리는 종목들은 좀 대장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보실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봅니다. 강한 종목이 강하다. 그 부분의 의미는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위쪽에 저항 매물이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요. 먼저 엔터테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SM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관련돼서는 게임빌이 제일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제 시스템에서는 제가 보는 게 KG 이니시스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관련돼 있어서는 파트론과 그 다음에 멜파스 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개의 종목은 코스닥 종목에서 꼭 관심 종목을 좀 넣어두시고 좀 잘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들 종목의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중소형주 강세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금 뭐 시장이 제한적인 수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강세를 점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한 대표께서는 뭐 중소형주 내지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중소형주 강세의 이제 흐름에 관해서도 전망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내년도 중소형주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위기도 있을 거고 기회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결국 그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실제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중소형주가 유리한 국면에 와 있는 것도 틀림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성장 시대라는 게 결국은 시장 장악력이나 가격 결정력이 없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계속 도태를 시키다 보니까 단지 뭐 업체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투자를 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많이 커지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서 중소형주 강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거는 같은데 종목 선정은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종목은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온 종목들은 실리콘웍스나 멜파스 같은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요. 오늘 또 무상증기 발표한 동서 같은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 PNT 역시도 이쪽까지도 다 IT 종목이고요. 그 동국 SNC도 지금 풍력 관련된 회사들이 대부분이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데 3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이것도 인정해 줄만 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 오바마 당선하고 같이 재생에너지 쪽에 또 시장의 흐름이 또 흘러준다고 하면은
이쪽도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그 내년 주식 시장 역시도 중소형주를 놓고는 생각이 어려운 환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도 시청자 여러분이 좀 유심히 좀 찾아다니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뭐 신 대표께서도 이 중소형주 시장에 대한 전망하고 예. 아까 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도 몇 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먼저 이제 중소형주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점진적으로 상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중소형주는 뭐 올라가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같이 상승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 보여질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근래 코스닥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월봉 차트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8월 달에 나와서 이 차트를 똑같이 보여드렸어요. 네. 위쪽에 550, 지금 4년째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단 박스의 지지권역은 지금 만들면서 위쪽 550 쪽으로 지금 수렴점을 찾아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에 움직이는 부분도 저는 내년 연초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은 완전히 돌파 한번 치고 들어갈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닥 쪽도 같이 더불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관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좀 주도적으로 매기를 유입을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엔터테인 관련된 종목을 대표적인 종목 두 개를 뽑으면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종목은 SM입니다. 모바일 게임 관련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게임도 뭐 게임빌, 그다음에 컴투스, 그다음에 위메이드가 있다면 그 중에 제일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종목이 게임빌입니다. 그러면 제일 강하게 시세를 만들어 나가는 종목이 그 업종군에서는 주도라고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은 지금 수급이 아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시장에서 계속 움직여 나가는 종목, 아까 말씀드린 5개, 그거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코스피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지만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일단 두 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숨 고르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좀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지금까지 야간 산책 플레이리스트 가문의 기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 세워드립니다. 결정적 한방. 자, 두 분 내일의 결정적 한방이 될 종목 가져오셨죠. 먼저 종목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게임빌하고 SM입니다. 게임빌 네. SM. 예. 네. 한 대표께서는요? 저는 저 실리콘웍스 들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 대표의 게임빌 SM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스닥 문화 트렌드의 어떤 변화, 이 부분을 지금 잡아나가는 부분에서 어저께 게임빌이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 모습이 아주 너무나 멋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게임빌이 아래쪽으로 눌렀지만 오늘 종가 기준은 12만 5천 원 위쪽에서 오늘 종가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빌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내일 아침에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좀 좋겠고요. 다만 손절은 좀 중요합니다. 단기에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을 12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면 목표 가격은 14만 원을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SM 마찬가지입니다. SM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린 자리가 67,200원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SM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69,000원을 넘겼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8만 원 목표가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67,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찬덕 대표님은 실리콘웍스 가지고 예. 오셨는데 어떤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그 실리콘웍스라는 회사는 그 디스플레이 그 구동칩이라고
그 화상 신호를 전기 신호를 화상 신호로 이제 그림으로 바꿔주는 칩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그 차트 보면서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지금 사상 최대 예상을 하고 있고 4분기하고 내년 실적 전망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고점도 높이고 있는데 지금 저 주가 위치가 매수에 나서도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자리이고 그리고 실적 모멘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일단 매수가는 28,700원 정도, 예, 오늘 종가에서 50원 정도 낮은 자리 정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6,500원 정도 잡았고 목표가는 33,000원인데요. 차트 보면서 제가 목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그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전망이 좋은 상태인데 33,000원 자리는 전고점, 직전 고점 정도의 자리거든요. 이까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그 매수하셔서 매매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일본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좀 업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회사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쪽 물량들은 뭐 애플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나 뭐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 공급하는 부품사들도 일정 부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종목 골라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두 분 추천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신 대표께서는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 MTN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그 오른쪽 상단에 전문가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면은 인터넷으로 방송을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내일 장중에 진행을 합니다. 8시 30분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중에 진행을 할 거고요.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요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목 진단을 전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츠인베스트먼트 신경 대표, CK증권 트레이딩센터 한찬덕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시장이 확 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고 하는 이슈에 막혀서 지금 시장이 좀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오늘 10월 연방 재정 수지가 발표가 되는데 특별한 지표 발표는 없는 만큼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계 사람들 만나고요. 또 내일은 재계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이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 절벽 문제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 오늘 처음 함께 했는데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그렇네요. 같아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 굿나